자, 다른 아이들은 쉽게 잘한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는 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리에 앉히는데 애를 먹습니다. 흥미 유도 방법을 알려주세요. 흥미 유도 방법 이렇게 진하게 이제 비비 대원께서 진하게 이렇게 칠해 주셨어요. 자, 흥미 유도 방법을 꼭 말해달라 그러는데 뭐 사람마다 흥미 유도 방법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뭐 이런 예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 부동산 카페를 가시면요, 항상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만 글을 올려요. 거기에는 나 부동산으로 돈 크게 잃었어요 이런 분들은 글을 안 올립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보통 저희도 이런 그 커뮤니티 같은 데서 얘기할 때 물론 제가 볼 땐 플라토를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반 정도 있고 쉬워하는 친구들도 반 정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글이 올라오는 비중은 쉬워하는 친구들이 한 90, 그 다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10 이 정도로 올라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아이가 이걸 어려워하는데 이 그냥 플라토를 안 풀고 그냥 계신 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이 너무 빨리 푼다 이런 거에 너무 자극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 초반에도 했지만 빨리 푸니까 또 어머니도 신이 나고 그 다음에 빨리 푸니까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실 것도 많고 이러니까 글을 올리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다른 아이들이 빨리 푼다 이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저는 제 단계에서 자기 그 학년 단계에 맞게만 제가 의도한 대로 한 달에 한 권, 그 다음에 이걸 넉 달에 한 학년의 도형학습은 넉 달, 이 정도만 해줘도 초등에서 필요한 도형 감각은 충분히 갖출 수 있다고 믿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선행을 해주면 좋고 선행을 해줘서 생기는 자신감도 좋지만 일단 그 부분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요 경우에는 아이들이 제 경험에는 플라토를 어려워하는 친구는 잘 못하는 친구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학습할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친구, 수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 자체 학습을 잘 못하는 친구야. 이거는 이제 아이의 집중력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플라토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모든 책들을 아이들이 다 싫어하고 힘들어합니다. 이 경우에는 뭐 다른 것보다도 제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거는 유튜브 동영상 하고요. 유튜브 동영상은 당연히 학습적인 것들이 있어요. 학습적인 것들. 근데 유튜브 동영상도 좀 문제가 유아에 맞는 건 많이 없습니다. 초등 한 중고부터 많이 있는데, 뭐 초등 중고 그러니까 3학년부터는 볼만한 영상이 꽤 많아요. EBS에서 만든 영상이라든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보고 아이가 이제 활용을 해주는 게 좋고, 또 그다음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요즘에 좀 심혈을 기울여서 많이 작업하고 있는, 만들어서 이제 배포하고 있는,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그 활동지예요. 활동지. 우리가 하루 한 장 활동지 이런 것도 저희가 자체 카페에서 많이 하는데, 활동지를 저희가 무료로 배포하는 이유가 당연히 저희가 이런 활동지도 만드니까 많이 카페에 놀러 오세요 이런 홍보 목적도 있지만, 그런 홍보를 그냥 만약에 소비자분들이, 엄마쌤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걸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활동지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이런 식의 책 구성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 장 한 장을 덜 부담스러워해요. 즉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한 장만 끝내면 끝나고, 이 책은 그래도 아무리 오늘 한 장만 풀자 그래도 다음 장에 뭐가 있는지 보이잖아요. 내일 할 일이 벌써 걱정되기 시작해요. 아직 학습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책이라는 이런 매체에 대해서 부담을 가집니다. 이거 풀면 내일은 또 이거 풀어야 돼, 내일은 이거 풀어야 돼. 근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애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랬고 다른 모든 분들이 다 그랬어요. 그 책에 대한 어떤 그 선호도라든지 이런 그 부담감을 느끼는 거 아이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그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이런 연계를 느끼지 못하게 그냥 재미있게 색칠만 하다 보면 한 장 끝나네, 오늘 이거 한 3분 만에 끝났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걸로 조금씩 애들을 그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을 1분, 2분, 3분 이렇게 조금씩 늘려주는 어떤 다른 이 책이 아닌 다른 그게 필요한데, 저는 제일 적합한 게 활동지라고 보는 거죠. 활동지는 저희가 이제 도치맘 카페 저희 그 C2M 코너에도 계속 업로드하고 있고요. 그 다음 내년 같은 경우에는 뭐 미리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활동지에 대한 어떤 라이브 방송도 많이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활동지는 저희가 좀 능력이 되는 한, 가능한 한 저희도 이런 걸 만들거나 어디 있는 걸 좀 가져와 가지고 좀 저희가 예쁘게 다듬는 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물론 하시는 분들은 어렵지만 이제 그래도 엄마쌤 여러분들이 만족하실 만큼은 저희가 만들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배포하는 그런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낮은 수준이에요. 근데 낮은 수준으로 보이지만 애한테 한번 시켜보세요. 근데 깜짝 놀랄걸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책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기본적인 성극기, 색칠하기도 다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것부터 먼저 차근차근 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어려워하니까 이 책, 그 다음 다른 책도 시도해보시고 하는 건 좋은데 책 외에 다른 방법을 한번 시도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 말고 이제 두 번째 경우에, 이번에는 이제 아까는 도형 학습지 말고 다른 모든 학습이 다 힘든 친구들이었고, 이번에는 다른 연산 문제집이라든지 사고력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잘 푸는데 유독 도형 학습지만 힘들어요 이런 친구도 있어요. 드물지만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은 경우가
도형을 싫어하는 경우예요. 도형을 싫어하는 경우인데 이 도형을 왜 싫어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유치원이나 어떤 학원에서의 활동을 했을 때 좀 안 좋은 그 경험이 있다든지 다른 친구들은 도형 되게 재밌어 하는데 나만 싫어해 뭐 이런 거라든지 일단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모든 아이들이 다 다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은 드리기도 어렵지만 제가 볼 때 도형을 싫어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교구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교구 활동을 한 친구들보다. 왜냐면 그래도 교구 활동은 아이들이 책보다는 구체물에 흥미를 가질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교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도형과 관련된 보드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충분히 좀 했나 안 했나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나서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으면은 늦게라도 교구 활동을 조금씩 해보는 걸 추천드리고 마찬가지 교구 활동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잖아요. 그 교구에 대한 기본적인 활동지라든지 아니면 교구 활용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고 좀 검색해 보시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도형에 대한 흥미를 유아 단계에 좀 키우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직각삼각형 그려보고 직각삼각형 수를 세어보는 부분 헷갈려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직각삼각형 그려보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연습을 이제 해보시는 게 좋고요. 저희가 뭐 액트북에서 연습을 해보셔야 되고 책에 나와 있는 도형을 똑같이 그려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고 이런 것들은 사실 교과에서 배우기만 해도 사실 금방 아이가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직각삼각형 수를 세우는 부분은 저희가 제가 그 플라토 100만 권 이벤트 할 때 그 약속드렸던 몇몇 주제들이 있어요. 뭐 도형 돌리기 뒤집기, 그 다음에 도형의 개수 세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추가 동영상을 제작을 했고 몇몇 부분들은 또 제작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 올리죠. 저희가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그 도형의 개수 세기 뭐 이런 걸로 검색을 해보시든지 아니면 또 플라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깨비라고 플라토에 대한 그 도깨비가 도형을 깨치는 비법의 그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플라토에 대한 각 권별 학습법, 교재 학습법 또는 어떤 이 보조할 수 있는 다른 교구라든지 활동지 같은 걸 해서 활용하는 법들을 올려놨으니까 검색을 해보시고 아니면 저희 자체 카페나 이런 데 오시면은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걸 보고 한번 거기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추천을 해보고요. 색종이를 몇 번 적고리면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헷갈려한다. 플라톤은 잘 풀고 쉬워해요. 예, 색종이 어려워하는 친구들 좀 있죠. 색종이는 저도 어려워합니다. 근데 색종이는 저도 어려워하는 이유가 제가 사실은 대칭이라든지 도형 이동을 굉장히 그런 쪽 공간 감각의 발달을 많이 안 했는데 저 경우에는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종이접기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렇다는 확증은 들어요. 그래서 종이접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확실히 늘긴 느는데 저희 조카도 종이접기를 좋아하는데 조카도 근데 그렇게 아주 대칭 감각이 좋진 않은데 그래서 제가 조카한테 한번 해본 게 있어요. 종이접기를 할 때 아이들은 이 빈 종이가 있고 그 빈 종이를 그냥 어떤 모양으로 만들고 그 모양으로 만들고 끝내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모양을 만들고 나서 딱 한 번 정도는 그 모양을 한번 다시 펼치게 해보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그 모양을 다시 펼쳐서 보는 아이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일은 끝났어요. 근데 왜 펼치는 게 중요하냐면 딱 펼쳐보시면 접은 선의 어떤 대칭이라든지 접었을 때 이게 내가 이렇게 접은 게 나중에 완전히 펼쳤을 때 이런 모양이 되는구나라는 게 정말 한눈에 보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종이접기를 단순히 이제 우리가 이 플라토에서 얘기한 대로 접고 자르고 이렇게 학습적인 목적 말고도 이런 우리가 애들이 좋아하는 유희 목적의 종이접기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데 여기서 한 번 정도만 모양을 만들고 나서 한 번만 다시 펼치고 왜 펼쳤어? 이러면은 엄마가 다시 접어줄게. 이러고는 그 펼친 모양을 보게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실물로 직접 해야 하나요? 저는 사실 이 대칭 감각이나 이 도형 돌리기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간 감각이 필요한 영역은 타고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아이가 진짜 영아 때부터 형성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세, 6세 때 애들이 딱 어떤 친구들은 거울을 그냥 스르륵 잘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잘 못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왜 그런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일단 거울을 어려워하는 이런 친구들한테는 거울로 직접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는 게 가장 낫다.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고 또 하나 문제점은 제가 오늘 여러 가지로 강조드리는 게 막상 거울이 있어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이 너무 많죠. 플라토 주머니도 저희가 교구만 모아놨지 막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활용법들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사실 수라방에서 클래식 교구 코너를 맡아서 1년 동안 교구 활용법들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활동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활동지들을 교구학교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정리해서 좀
올리고 좀 계속 공개를 할 테니까 또 검색을 해보시면은 뭐 예를 들면 거울 활동지, 대칭 활동지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나온 것들이 많으면 그럼 이걸 갖다 그냥 거울을 놓고 집에서 할 수 있겠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재미있고 좀 학습적으로 유용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고, 그냥 거울만 있으면 애한테 여기 비치는 모습 봐,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지 뭐 이런 거밖에 사실 집에서 학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약간 좀 전문성 있는 활동지가 반드시 붙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도치맘 카페나 저희 자체 카페에서 지금도 좀 충분히 있지만 더 많이 제작해서 계속 올릴 테니까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플라토에서 막힌다 그러면 일단 도치맘에서 우리 그 C2M 에듀 그 코너를 보시고 아니면 저희 카페를 찾아와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빠른데 해답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질문으로 제가 넘어갈게요. 다른 교재 이용 중인데 아직 남아있어요. 풀기 싫어하는 교재 과감히 넘어가고 플라토 새롭게 시작해도 될까요? 저는 어릴수록 일단은 아이가 풀기 좋아하는 교재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풀기 싫어하는 교재를 계속 들이밀면요, 수학에 대한 나쁜 인상을 가집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를 다 사주실 필요는 없고 서점에 가보시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저희가 뭐 저희도 많이 하지만 도치맘 같은 그 엄마쌤 여러분들의 커뮤니티를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에 대한 샘플북 체험이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벤트들에 적극적으로 응모를 하시면은 생각보다 그런 이벤트는 어차피 이제 그 회사 입장에서도 판촉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들을 수 있고, 또 저희도 이제 뭐 진단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그 교재에 대한 맛보기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근데 싫어하는 교재를 과감히 넘어간다. 플라토를 시작해도 된다. 플라토도 그 많은 교재 중에 하나죠. 근데 플라토가 아무래도 다른 교재들에 비해서 조금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편하게 생각하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드리면은, 넘어가시는 건 좋은데 그 교재를 아예 버리지는 마세요. 뭐 버리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서 조금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이 교재 풀었으니까 다음번에는 이 교재를 한번 어느 부분부터, 그리고 이제 아이가 좋아하는 걸 찾고 나면요, 자기가 싫어했던 거에 대해서 왜 싫어했는지를 조금씩 얘기를 하게 돼요. 엄마, 그전에 내가 왜 싫은지 몰랐는데 내가 잘 푸는 이 교재를 보니까 여기는 이게 있는데 저기는 이게 없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의사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사를 갖다가 충분히 들어보고 또 다른 교재도 같이 정하고, 또 그러다 보면 아이한테 또 너무 맡겨두면은 아이가 또 특정 교재나 특정 주제만 편중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을 수 있게 계속 새로운 교재들을 조금 아이한테 좀 소개시켜주고 권해보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너무 집착하셔가지고 뭐 하루에 한 권씩 막 이렇게 주시고 이러면 안 되고, 하나의 교재를 좀 어느 정도 끝나간다 싶을 때 우리 다음번에 풀 교재 한번 같이 골라볼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고 천천히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